여러분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기요사키의 제자들이 아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로버트 기요사키가 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그가 타고난 이야기꾼이고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팔아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타인을 부자로 만들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스스로는 확실히 부자가 됐으니까요. 그의 이야기에 큰 감흥을 받았다는 사람도 넘치는 반면 포브스의 헬렌 올렌처럼 내부자 거래를 옹호하고 돈이 없어도 빚을 잔뜩 내서 다수의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겼다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불법이고 무리한 대출은 서브프라임 위기의 원인이 되었죠. 기요사키를 옹호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판단은 여러분 각자에 맡기고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2012년 로버트 기요사키가 파산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뉴스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사실 기요사키가 파산한 것이 아니라 기요사키가 운영하는 회사 중 한 곳이 고의 파산한 것이었죠. 쉽게 말해 기요사키는 무명 시절에 유료 강연을 업으로 하는 러닝NX라는 회사의 도움을 받아 유명해졌고 원래 나누기로 한 수익금을 꿀꺽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힘든 시절에 수익 배분을 조건으로 동업자에게 도움을 받았으나 너무 유명해져서 나눠야 할 수익금이 커지니 마음이 바뀐 것이겠죠. 그의 순자산은 하나로 10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70억 원을 나눠주기 싫어 파산이라는 방법을 이용한 겁니다. 일반인의 경우는 질병이나 실업을 맞아 도저히 어쩔 수 없을 때만 파산을 하지만 일부 부자들은 자신의 부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적 파산을 합니다. 뭐 어쨌거나 그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돈을 위해서는 신의도 저버릴 수 있고 비난점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준 것이 되겠네요. 그의 철학과도 일치하는 행동입니다. 과거 그가 했던 이야기, 파산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가난은 영원하다를 몸소 실천한 것이니까요. 여기서 핵심은 그가 신의를 버리는 대신 돈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신념과는 배치되는 부분이죠. 그렇게까지 해서 더 부자가 될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그는 여전히 부자이고 그의 추종자들은 여전히 그를 좋아하죠. 확실히 그는 자본주의 체제의 게임의 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동업을 해야 한다면 절대로 이런 사람과 하면 안 되겠죠. 그는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는 인물이니까요. 그의 책을 열심히 보셔도 되지만 절대 그와 동업은 하지 않는 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은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는 위대한 투자자인가요? 아닙니다. 돈 버는 일에는 마스터일지 몰라도 투자자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죠. 그의 주 수입원은 저술과 강연입니다. 하와이 태생의 일본계 미국인으로서 부자 되는 법을 알려준다는 그의 책과 강연이 인기를 끌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와도 2번이나 공동 저자로 책을 출간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해지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럼프와의 콜라보를 통해 책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었고 유명세를 키워 강연 수입도 크게 높일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유튜브에도 기요사키의 제자들이 아주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람들이 월 1000만 원, 월 1억 쉽게 벌 수 있어요 라는 식의 어그로를 통해 유명세를 얻고 그 유명세를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이 부자 되는데 1도 관심이 없죠. 어떻게 하면 자신이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만 생각하니까요. 이들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한 가지 이야기로 압축됩니다. 여러분 뽑기방 하세요. 주위에 뽑기방이 엄청 늘어나는 거 보셨죠? 그냥 차려놓기만 하면 월 1000만 원씩 가져갈 수 있어요. 가끔씩 인형만 채워넣기만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을 팔고 있죠. 참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입 아프게 방송에 나와서 떠들고 있을까요? 자기가 뽑기방 10개, 100개 계속 차려서 떼부자가 되면 될 텐데요.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시적이라는 사실을요. 그 비즈니스 모델이 오래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곧 경쟁이 치열해지고 재미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뒤늦게 뛰어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했죠. 여러분께 뽑기방 비즈니스 모델을 팔던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그들에게 더 이상 뽑기방은 주력 사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팔아서 돈 버는 일이 주된 수입원이죠. 그들은 여러분이 꾸준히 쉽게 돈 벌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건 꿈과 희망을 팔아서 유명세를 얻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닌 자기 스스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요.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돈 벌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 속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왜 힘들게 일해? 이런 메시지거든요. 일상의 고단함과 경쟁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아프고 약한 부분을 자극해서 현혹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부자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꾸준히 제공해온 사람, 어느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이건 아이디어와 재능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죠. 물론 운이라는 요소도 배제할 수 없고요. 부모에게 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나 지극히 운이 좋아 큰 돈을 번 사람을 제외하고는 쉽게 한 방에 부자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 해서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때를 잘 만나 잠시 그런 비즈니스가 통하는 시장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지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초과이익 자체는 시장 경쟁에 의해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게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속성입니다. 2000년대 초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서점가에서 재테크 열풍을 일으키던 당시 BC카드에 여러분 부자 되세요 라는 광고와 함께 신용카드 열풍이 일었습니다. 당시 길거리에는 카드 발급 호갱이를 하는 자판들로 넘쳐났죠. 소득이 전혀 없는 대학생들이나 주부들에게도 카드 발급을 마구마구 해줬고 대다수 사람들의 지갑 속에는 신용카드가 넘쳐났습니다. 현금 서비스가 급증했고 카드 돌려막기라는 말이 유행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 당시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다니던 친구가 있었는데 가장 존경하는 선배가 유명 카드사에서 높은 연봉을 받다가 연봉을 대폭 낮춰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니 왜?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값을 낮춰 이직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좀 편하게 직장 생활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 있고 배울 게 많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친구로부터 들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카드사 다닐 때는 열심히 상품 기획하고 마케팅하면 신불자들이 계속 늘어났는데 교보문고 와서 같은 일을 하면 사람들이 책을 더 가까이 하게 되니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참 멋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 시절 대부분의 가정에 위인전 한 질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책장에 온갖 자기계발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죠. 과거 위인전이 했던 역할을 자본주의 사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대체하고 있죠. 돈 많이 번 사람들의 성공담을 다룬 자기계발서들입니다. 시대적 흐름이 바뀌었으니 문제될 것 없다고 쉽게 생각하고 지나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인전과 성공담 자기계발서가 이야기 구성 방식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 둘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영향을 끼칩니다. 과거 위인전 주인공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지만 자기계발서 속 주인공의 목표는 오직 자신만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위인전의 성취는 다른 사람을 향한 희생과 헌신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국가나 민족, 넓게는 인류의 삶을 향상시킨 사람들의 이야기였죠. 그런데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위인들은 어떤가요? 오직 개인적 성공만을 이야기하죠. 자신이 겪은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고 얻어낸 물질적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살게 되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중에는 자신은 돈도 벌고 잘 살게 되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룬 성공도 적지 않습니다.
과거 카드 회사는 신불자들을 양산시키면서 돈을 벌었고 온라인 게임사들은 과금을 유도하면서 돈을 벌었죠. 모두 큰 회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면 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도 뒤따랐죠. 사회의 감시를 받았고 법규로 규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거나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인들이 자신의 부를 키우기 위해 과거 기업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돈 자랑을 하는 사람들, 알맹이 없는 뉴스를 파는 사람들, 자극적인 소재와 단편적인 지식들을 팔면서 인기를 얻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돈을 법니다. 안타깝지만 이들을 제어할 브레이크는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수능 만점자, 사법고시 수석 합격자들의 인터뷰를 보면 잘 것 다 자고 그냥 교과서만 열심히 팠을 뿐인데 그저 운이 좋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유튜브 방송을 보면 하루 3-4시간씩 부업하듯 온라인 사업을 해서 월 1,000만 원씩 벌고 있다는 얘기도 넘쳐나죠.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가 모든 성공을 대표하진 않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을 수도 있고 편집되거나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죠.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뻔해서 뉴스거리가 못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도 끌지 못하죠. 그런데 쉽게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하면 모두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약을 파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파는 약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죠. 평범하게 묵묵히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누구는 쉽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회의감이 생기게 하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이 무언가 잘못 살았다거나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산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방송에 나와서 물 쓰듯 돈 쓰는 사람들처럼 살지 못한다고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요. 비록 운이 따르지 않아 단기간에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꾸준히 성실하게 작은 성공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목표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저 조금 늦는 것일 뿐이에요. 아니, 운이 좋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조금 빨랐던 거예요. 그러니 과장된 성공을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조금 늦었다고 조바심 낼 필요도 없어요. 진짜 부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느냐와 관계없습니다. 땀 흘려 번 돈을 자신을 위해 또한 사회와 이웃을 위해 얼마나 잘 썼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